아가들아, 우리 이 수업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고 하는 거야? 이 수업이 9월 1일이 종강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우리 반 그냥 레벨 4 심화 문제풀이 반으로 끌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대 변동 없이 그냥 여기서 수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과거 목적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사는 상관이 없는데 과거 목적인 친구들은 지금 요 속도로만 가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물리는 요거를 하는데, 지금 화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반은 언제 편성이 되느냐, 우리 학원이든 아니든 학원들 움직이는 패턴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 학원은 12월 22일인가요? 22일인가 23일인가? 그때가 중학교 예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과거반 개강이에요. 지금 이제 영재를 저번 달에 개강을 했고요. 이제 영재하고 과거는 입시 시점이 반년 차이가 나서요. 23일부터가 이제 과거반 개강이에요. 근데 이때 과거반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 볼 때는 물리하고 화학을 보거든요. 생지는 선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물리화학 레벨 테스트를 볼 건데, 그 중에서 원과정까지가 종료되어 있는 아이들하고, 여기서 원은 레벨 1하고 레벨 2를 얘기해요. 레벨 1, 레벨 2까지가 되어 있는 친구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 3, 레벨 4가 되어 있는 친구들하고 반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반이 요반, 요반, 그 다음에 중등 내용밖에 안 된 친구들 이렇게 구분되는데, 얘네들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반으로 분리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종료가 되면 그냥 평균적인 수준?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물리 원만 되어 있고 화원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 반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힘들어져서 물리하고 화학은 이제 박자를 맞춰서 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배령은 이제 선생님이 할 건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아는 애라고 반을 막 올릴 수는 없잖아요.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반을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이 9월 1일 날 종강하고 그 다음 주 9월 8일부터는 레벨 2 반으로 바뀌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여러분 그냥 기존 걸로 얘기하는 레벨 1 과정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2는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3는 몰투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앞으로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여러분 물리 1, 물리 2 이런 단어를 잘 안 써서 우리가 레벨 1, 2, 3, 4 하지만 기존 개념반으로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가 물리 1, 여기가 물리 2, 여긴 기본반, 심화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들도 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하는데, 지금 물리 1밖에 안 타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화학도 다음 텀부터는 같이 타고 와 주셔야 제가 반배정 할 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왜 제 학원, 저 학원은 과거반에서 반배정이 달라요 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화원이 어느 시간에 있는지를 선생님이 다음 주쯤 되면 시간표가 나올 것 같아요. 시간표를 줄 테니까 화학이 안 된 친구들은 화학도 같이 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반은 그대로 레벨 2로 간다. 혹시 변동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한번 개념만 쭉 들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하셔야 해서, 그래서 오늘 레벨 1, 레벨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표랑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게끔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면서 되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역시 완벽하게 하셔야 되니까. 가서 성적을 보고 왔어. 보지 말 걸 그랬어. 성적이 검증됐나요? 성적들이 다 이렇게 이제 애들이 완료를 누르는 순간 채점이 돼서 이렇게 뜨거든요. 성적표 만드는 작업들만 하면 되는데. 성적표도 나와요? 당연하죠.
달성부대요. 지금 성적이 감전이 됐어요. 이번에 다음 번 시험지가 기출 문제예요. 아유. 그래서 아직은 뭐 이제 막 절반 돌아간 거라서 하면 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특강을 있는 거 알죠? 특강 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 날 8.15인데 수업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남아서 잠깐 공부 더 하고 갈 수 있는지 확인해. 그래서 호진쌤하고 선생님하고 6시 반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좀 찍었어. 바로 15일이 영어가야. 그쵸. 원래 아니 영어가 이상한 게 정규 수업은 독립만세는 학원 와서 부르는 걸로 하자. 아니 영어 이상하게 정규 수업은 안 나는 특강은 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네. 어, 근데 저는 이형제 특강은 애들은 아니어서. 특강은 하고 정규 수업은 없고요. 그다음에 3학부 애들은 특강과 정규 수업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특강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2학기 때는 어쩔 수 없죠. 자, 방학이 또 너무 짧은 학교가 있어서 너네 개학한 학교들도 있구나. 목일, 재준아 학교 다녀? 네. 어떡해 그 새끼. 불쌍하다. 우리 다음 주인데. 그래서 덕원 중학교가요 7월 31일 날 개학을 했어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겨울방학이 엄청 길겠네요. 겨울방학이 길게 할 거라고 학교 내 공사가 있어서 여름방학을 일주일 그냥 그래서 애들이 이미 이틀 대빨 나왔어. 대신기간 학교도 다니고 특강 빠진 거 주말에 보강도 하고 애들이 막 지옥. 짜증 나고 지옥이에요. 부잣집가 지옥이죠. 여러분들 그 학교 안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자, 서연아 너 집이 어디야? 박서연. 너 이 동네지? 호진쌤이 너 심야하면 지금 어떻게 가냐고 걱정해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세 번째 내용 할게요.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6단원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독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고등 내용은 생뚱맞은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중학교 내용이 조금 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중학교 내용을 날림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요. 중교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고등학교의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연계되는 내용들이라서 여기를 충실하게 잘 다져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통과책이 나와서 선생님 대충 봤는데 통과책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대로 다 배울 때까지 다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학교도 안 다니는데 학교도 안 다니는데 126페이지까지가 숙제겠죠. 오. 와, 친구도 없는데 심심하지 않겠다. 너무 많은 거야. 다은아, 어차피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심심하잖아. 나 집에서 들어가가지고. 미친년 저 94페이지에서 120. 누구 나오는 드라마 보니? 드라마는 드라마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공이 중요한 거잖아. 그 PT에서 했던 걸 다시 보고 있어요. 뭐 보는 게? 육성재는 선생님은 꽃보다 남자. F4 왜? 누가 언제적이야? 부정표. 누구예요? 잘생긴 돈 많은 아저씨 있어. 이거 숙제가 제 수학 숙제보다 양이 많은데요. 내용 이거 문제는 별로 없어. 이론 설명이 절반이야. 이제 양이 수학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안 걸려. 수학은 한 문제 했는데 저희도 10초 잘 걸리는데. 안 걸려. 자, 쌤한테만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116페이지 보자. 116페이지에 있는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기들은 중학교 내용을 선행을 하고 왔으니까 난생 처음 듣는 얘기들은 아닐 거고요.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이 더해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기력이 좀 있었으면 너네 데리고 올림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올림이 선생님이 이번에 정말 너무 바쁘고 너무 기운이 없어서 다 데리고 못했어요. 다른 데 같으면 무조건 데리고 앉아가지고 해야 돼 라고 해서 앉혀놓고 정말 아이들이 늙어갈 정도로 공부를 시켰을 텐데 올해는 제가 기운이 없어서 그걸 잘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2월 달에는 올림피아드를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잘 앉아있어라. 자, 보시면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정기 파트 전자기 유도라는 단어예요. 자,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전자석 만드는 거 했고 자, 지금 해야 되는 거 앞에서는요 전류가 흐르는 모든 도선 주변에는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자기장이 생겨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모든 도선에는 자기장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도선의 모양에 따라 자기장의 배열과 세기가 다르다 그래서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이 세 가지로 나눴죠. 그 중에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걸 했습니다. 모두 다 오른손을 사용하긴 했지만 전류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직선 도선에선 전류고요.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어요. 근데 곡선 도선에서는 거꾸로요. 네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이 나침판의 앵글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거꾸로 가야 돼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기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직선 도선에서는 P는 R분의 KI로 계산해 원형 도선도 똑같은 방법이 P는 R분의 K-I로 계산하고요. 솔레로이드만 방법이 좀 특이했다. P는 K2-NI로 계산하는데 이때 이 N이라는 게 1m당 감은 개수로 표현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향과 세기 결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전자기 유도는 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했죠. 그러면 거꾸로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드는 게 가능해? 이게 가능합니다. 자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발전소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발전소에서는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해서 우리 집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거꾸로 전류를 생산해내는 게 바로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해내는 게 이게 바로 발전소야. 근데 그러면 자석만 그냥 있으면 전류가 생겨? 그럼 너무 좋을 건데 그렇지 않고요. 이 자석을 전류가 흐르는 통, 다시 말해서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도체 통 속에다가요.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해야 생깁니다. 그래서 왜? 실제로 이 안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불규칙하게 움직였던 전자가요. 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주기 위해서는 매 순간 자기장의 이항이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해야 돼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켜야만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그냥 자기장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변화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류는 전압이 밀어서 생기는 거죠. 그걸 전류라고 했는데 자석이 만든 전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유도라는 단어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하지만 유도 전류라고 썼다면 그건 반드시 자석에 의해서 흐르게 된 전류라는 뜻입니다. 자석이 만든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자석은요, 자기장의 세기를 특정한 공간에 변화시킬 때 그 변화에 반응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만들어요. 이 과정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의 세기가 얼마냐면 10이었다고 할게요.
됐어? 10이라는 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자석을 지금은 도체통에 멀리 놨다가 갑자기 도체통 안에 갑자기 확 하고 집어넣으면 도체통 속의 자기장이 순간 10이 되죠. 그랬다가 빼면 0 됩니다. 다시 넣으면 10 되고요. 0 되고요. 10 되고요. 0 되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이 통 속에 자기장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얘는 변화가 마이너스 10만큼 있어요. 이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면 변화는요 플러스 10이고요. 여기서 여기로 가면 변화는 마이너스 10. 여기서 여기로 가면 플러스 10.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0이 돼요.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매 순간 변하면 그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그 자기장의 색이 변화만큼 생깁니다. 변화된 양만큼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많이 시키면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대신에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 때는 줄어드는 거 싫어서 늘리려고 변하는 거고요. 늘어날 때는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고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요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늘어날 땐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고, 줄어들 땐 줄어드는 거 싫어서 늘리려고, 늘어날 땐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고, 줄어들 때는 주는 거 싫어서 늘리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이 전류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지금부터 빼고 위로 많이 부을게요. 자, 이거를 더 많이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자석을 넣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생산할 건데 그래서 더 많은 전류를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생기는 전류를 우리 집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이렇게 꼬마 전구를 연결해 보시면 꼬마 전구에 불이 팅팅팅팅 들어옵니다. 이 전류 때문에. 되겠어? 자, 그럼 더 많은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부터 센 자석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장이 10이 아니고 100이 내를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순간 100이 확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빼면 0, 100, 0, 100, 0, 100,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자기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네,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0, 얘는 플러스 100, 얘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러면 이때요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는 자기장이 변한 크기와 같은 크기만큼 생길 거고요. 그래서 변화되는 방향은 거꾸로라서 얘는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드는 거 싫어서 늘리려고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과학자 중에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기장이 변하는 게 싫어서 만들어져. 그래서 줄어들면 줄어드는 게 싫어서 늘리려고,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 싫어서 줄이려고 라고 하는 전류가 왜 흐르는지 그 원인을 설명한 사람이 바로 렌츠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렌츠가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전류가 흐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원인을 알아낸 과학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변화가 싫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를 알아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센 자석 쓰면 돼. 그래서 네, 이거 말고 이유가 두 개 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센 자석을 움직이면 자기장의 변화를 더 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류가 세게 흘러. 이 얘기고요. 또 코일을 더 많이 감아요. 네, 이 감은 코일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더 많은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되겠어?
전류를 세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센 자석 사용하면 돼 라고 하는 자석의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된다 그랬죠? 이 값을 크게 하면 돼. 이거 알아냈어. 그 다음에 코일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돼 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문수가 몇 번이냐? 이거 중요해. 또요. 또요. 철. 심을 안에 넣어가지고. 아, 철심을 안에 넣어가지고요. 그건 전자석 만들 때. 무진에 빠르게 넣다 됐다 이거. 맞아. 움직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천천히 움직이면 1초 단위로 확인을 했을 때 맨 처음에 얘는 세기가 10이었다가 0이었는데 내가 천천히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 10이었다가 8이었다가 6이었다 4였다 2였다 0이었다 다시 2였다 이렇게 되겠죠. 넣다 뺐다 하니까. 그러면 얘는 변화량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돼요. 그러면 이때 전류는 이만큼의 세기로 생기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더 빠르게 움직이면 매 순간 1초당 변화량이 크기 때문에 더 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실제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이 안에서 자석은 뭘 만드는 건지 아세요? 실제로 자기장의 변화가 만드는 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만드는 거예요. 전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이 만든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석이 만든 전압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유도 전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도 기전력.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인데, 그러면 전압이 곧 전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500부터 배웠죠. I는 알고. 그래서 패러데이가요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그 기전력을 저항으로 나누시면 우리가 원하는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패러데이가 알아낸 건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요, 자석의 자기장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라는 뜻의 마이너스고요. 계산할 때 마이너스 넣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이 반대야 라는 뜻의 기호입니다. 코일 가문 개수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자기장이 센수록 그리고 시간당 변화가 많을수록 전압이 더 세게 생겨라고 하는 이식을 알아낸 사람이 패러데이. 그래서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공식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서요 자기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무상으로 로열티 없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싼 값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무슨 지금 안 했으면.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무상으로 로열티를 안 받고 지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기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겠죠. 지금보다 전기세가 2배, 3배 비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패러데이가요 더 센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라는 걸 알아냈는데 이때 좀 특이한 거 알아요? 뭐고요? 아까요 솔레 보이드에서 가문계수 표현할 때 선생님이 기호 못 썼게 해요. 스몰에 썼어요. 지금은 못 썼게요. 대문자. 이게 다른 의미라서 그래요. 아까 스몰 n이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요 K2-NI를 쓸 때 이 n의 의미는 1m당 가문수였어요. 근데 전류를 생산할 때 이 라지 n은요 그냥 실제 가문수예요. 그러니까 저 도체통을 5번 감았으면 제 아이가 길이가 몇 미터이건 상관없이 그냥 5번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라지 n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자기 그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전압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해볼게요.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가 싫어서 그 변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도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자, 그럼 볼래요? 자석을요. 내가 이 교체통 속에다가 훅 집어넣을 거예요. 교체통 속에다가 N극을 훅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여기 어떤 N극의 잔정이 생기지? 그거 좋아 싫어? 싫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둘 중에 하나야. 이 새끼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얘가 들어와도 그냥 이해하고 말든지. 어떡할래? 못 들어오게 하겠죠. 여기 있는 전자가 딱 중이병 걸린 너희들이거든요. 싫어! 하지마! 이거예요. 그래서 딱 너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패러데이 법칙을 맨 처음에 그래서 번역해서 실을 때 패러데이 법칙을 뭐라고 했냐면 청개구리 법칙이라고 번역했어요. 정말 중요해요.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청개구리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N극이 훅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자, 막을 거니까 여기 무슨 극을 만들어야 되겠니? N극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간 미는 청력을 만들어서 이 새끼 못 들어오게 밀어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꼬맹아 자석을 못 들어오게 뭘 만들어야 돼? 힘 만들어야죠. 그 힘의 이름이 뭐였어요? 자기력. 우리가 아까 배운 거죠. 자, 자기력을 세게 만들어야죠. 자기력 구하는 식. 힘 구하는 식. F는 MA. 그거 말고 이 새끼야. F는 그러니까 몇죠? 뭡니까? 자기력 구하는 식. F는 힘센 B라죠.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 힘의 이름이 자기력입니다. 실제로는 이 안에서는 자석이 못 들어오게 막는 힘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 힘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까랑 똑같은 자기력, 힘센 B라듯이 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만들려면 반드시 자기장의 세기와 뭐가 필요하니?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만들려고 여기에 뭘 흐르게 하는 거야? 순간 전류를 만들어서 흐르게 한 거야. 그건 뭐예요? 원과 결과가 뚜렷해요. 그래서 전류는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이 자석 못 들어오게 미는 힘인 자기력을 만들려고 전류를 흐르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럴 때 위쪽이 N극이 되고 밑에 쪽이 S극이 되니까요. 위쪽이 N극이 되게 엄지손가락 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 방향. 그래서 순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포화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순간 전류는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네, 그랬다가 내가 얘를 다시 훅 하고 뺄 거야. 자, 뺄 때 빼는 거 좋아 싫어? 빼는 거 싫어요. 그것도 싫어. 애새끼가 줄 데가 없어. 이것저것 다 싫어. 딱 너네들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뺄 때는 나가는 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땡겨요. 그러니까 무슨 거 만들어야 돼? S. S군 만들어. 개성이는 알죠. 무조건 싫어? 일단 싫고 봐. 자, 그래서 여기가 N극이니까 전류가 흐르는 방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은 정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알아요?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이거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가는 방향, 이거를 전류가 이 방향으로만 흘러라고 했는데 저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요. 일정한 방향과 세기로 흐르는 걸 우리가 직류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직류 전류가 흐르는 걸 측정하는 도구가 전류계인 거고 A 직선 동그라미로 그렸던 거고요.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 바늘도 한쪽 방향으로만 회전하게 여기가 0V, 1V, 2V, 3V, 4V, 5V 그래서 바늘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죠. 이게 전류계예요. 됐어? 근데 쟤처럼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한 번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이런 전류를 우리 뭐라 그러게 해요? 이런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하고요. 이러한 교류 전류가 우리 집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류 전류를 측정하는 도구를 우리는 전류계라고 안 합니다. 이걸 검류계라고 하고요. G 동그라미로 그렸어요. 이 검류계는요, 양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재야 되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렇게 돼서요. 가운데가 0. 이쪽이 1, 이쪽이 2, 이쪽이 3.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요. 반대쪽으로 흐르는 전류도 재야 되니까 여기도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양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그래서 교류 전류의 세기를 재는 아이를 검유계라고 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내가 N극이 아니고 S극을 넣었다 뺐다 하면 S극을 넣는데요. 그럼 들어오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러니까 미는 힘을 만들려고 여기 무슨 극 만들어요? S극이죠. 자, 우리 조금 있으면 유찬이가 딱 이 상태가 돼요. 중1병에 이제 걸릴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내년쯤 되면 저 아이는 모든 말을 하면 다 싫어요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서준이는 벌써 하고 있답니다. 자, 너네는 이제 끝물이죠. 반항하는 것도 귀찮죠. 옛날에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엄청 극하게 반항했대요. 요즘은 에이씨 그리고 말죠. 자, 선생님 딸도요. 극한의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는 되게 순해졌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을 해서 엄마 밥을 차려줘요. 오, 원래는 어땠는데 이거? 원래는 우리 딸 얼굴을 그릴 때 나는 방문을 그려요. 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방문을 잡고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방문을 그려요. 우리 딸 얼굴 어떻게 생겼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좀 알아요. 우리 딸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방문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요즘 항상 가면 방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요. 그렇죠. 아마 내내 어머님들도 슬슬 방문을 그리기 시작하실 텐데. 그래서 어떤 집은 방문을 아예 띄워버린 적도 있어요. 문 닫고 들어가는 거 싫다고 아예 문을 다 띄워버리시더라고요. 극강의 조치네요. 나는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 자, 볼게요. 자, S극을 들어 올리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야 되죠. 그럼 뭘 만들겠어요? S? 아 N. N극을 됐어. 네. 자, 그래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힘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이쪽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을까 반대일까? 정반대겠죠. 그러면 얘하고 같은 방향의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N극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N극을 넣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N극을 뭐 할 때 얘랑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를까요? N극을 N극을 보내서 이렇게 해야 돼. N극을 넣을 때야 뺄 때야? 절대? 뺄 때죠. 이걸 뺄 때 못 나가게 하려고 여기에 S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의 전류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도선 속에 유도 전류를 만들게 해서요. 그걸 우리 집에 보내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발전소입니다. 이게 발전기 구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있잖아. 그래서 무거운 자석을 가져다니고 그 밑에 있는 통을 들었다 이렇게 하죠. 똑같이 이거예요. 됐어? 근데 그것도 힘들대. 됐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요. 이런 식으로 유도전류를 만들 때 이렇게 아예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세기는 P입니다. 그래서 여기 꼬마 전구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얘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불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집니다. 안 켜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도선이 끊어져 있죠. 그래서 안 켜져요. 그러면 도선을 연결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닫아야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렇죠? 전류는요, 닫힌 도선에서만 흘려요. 이렇게 열려져 있으면 안 흘러요. 그래서 얘를 닫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금속 막대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어디에 흐를까요? 닫혀있는 여기만 전류가 흘러요. 여기로 가니 안 가니? 안 가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호마전구에 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그래도 안 들어와요. 왜?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뭡니까? 건전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전지를 만들어줘야죠. 됐어. 그래서 여기다 건전지를 넣든 저는 건전지를 넣고 싶지 않고요. 뭡니까? 바로 유도 기전력을 만들면 되죠. 그럼 호마전구에 불 들어와요. 전압을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를 변화시켜야죠. 어떻게 합니까? 이 막대기를 잡아당겨요. 이 막대기를 일정한 속도로 훅 하고 잡아당기면 오마전구에 불이 켜집니다. 신기합니다. 왜요? 이게 자석을 넣다 뺐다 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왜요? 라고 하면 얘를 훅 하고 잡아당기는 순간 그래서 이 속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8개 있었는데 내가 훅 하고 잡아당겨 T초가 지나면 막대기가 여기 와요. 그러면 이제 닫힌 도선이 어디입니까? 여기였던 닫힌 도선이 어디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6입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죠. 그러니까 유도주기가 나요.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막대기를 일정한 속도로 훅 하고 잡아당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훅 하고 잡아당길 때 첫 번째, 이 막대기의 전류 어느 방향으로 흘러? 전류가 흐른대. 어느 방향? 여기가 A, 여기가 B, 전류가 A에서 B로 흐를까요? B에서 A로 흐를까요? 판단.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게 없잖아요. 자, 보면 전류는 무조건 변화가 싫어서 일어나죠. 싫어서 일어나죠. 너네들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이걸 땡기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뭐하니? 늘어나죠. 이거 좋아 싫어? 싫다니까. 나와요. 그럼 뭐? 나오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새끼는 전류가요. 요래 흐르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되겠어요? 전류는 무조건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되겠어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늘어나서 그거 싫어서 스스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유도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니까 막대기에서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이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길 때 얼마나 센 유도 전압 생기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유도 전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장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코일 감은 개수에 비례하고 시간당 그래서 변화량에 비례하는 값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요. 실제로요.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이건 내가 해결했어.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 자체가 몇 번 감은 코일이야? 몇 번 감은 코일이 되냐 이게? 한 번 감은 코일이죠. 그래서 한 번 감은 코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1입니다. 그래서 n값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1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전압을 결정하는 건 T분의 델타 BA인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내가 이렇게 잡아당길 때 여기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니?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내가 잡아당김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니? 면적이 달라지는 거야.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면적이 달라지는 거다. 그 면적이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이 되면서 순간 자기장을 만드는 변화는 이만큼의 면적이 가지고 있는 자기장만큼 변하는 거죠. 됐어? 그래서 면적 변화량은요. 요거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이때 요 막대기의 길이가 L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알죠? 일정한 속력으로 당겼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 간거리죠. 됐어? 그래서 요 거리는 VT로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 막대를 잡아당기는 속력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적 변화량 대신에 잡아당기는 VT의 가로 그리고 세로를 곱하면 이게 면적 변화량이죠. 되겠어? 이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돼! 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눈치챘어? 뭔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T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순간에 생기는 유도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걸 구라고 폰으로 구한다. 이런 거죠. 외워라. 제발 외워라. 얼마나 못 외우면 이 짓을 하니? 그래서 구라고 폰. 알겠죠? 그래서 불어로 만드는 거 콘이야 콘. 전압이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부라모만큼이 됐어 전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자기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됐어 뭔가를 이동시킬 때 됐죠? 이때 생기는 전압을 구할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방법 마이너스 n의 t의 델타 BA로 안 구하고요 브라모라고 하는 단위로 속력으로 계산합니다. 브라모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구하는 똑같은 방법인데 이 방법도 있고 브라모도 있다. 알겠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건데 이렇게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이런 경우에는 속력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브라보로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압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때요 당기면 전류 흐르죠? 그럼 다시 생각해.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였어?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뭐였어?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 만들려고? 자기력이라는 힘 만들려고. 그럼 여기서 움직이는 게 누군데? 저 막대기. 그럼 막대기 못 움직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막대기한테. 됐어? 막대기한테 자기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어느 방향으로? 그쵸? 이 방향으로 막대기 가지 마 이 새끼야! 가지 말라고! 요 힘이 생기는 거야. 됐어? 이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 힘을 계산해 봐야죠. 네, 이 힘을 계산해 봐야죠. 이때요. 얘는 V는 브라보라고 했어요. 근데 힘은요. 힘센 B라듯이 여기다 때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5테슬라야. 그럼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N은 이 도선의 길이거든요. 이거 넣으면 되잖아. 그럼 I는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전압을 구했으니까 그걸 뭘로 나누면 돼? 저항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걸 여기다 때려 넣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힘을 집어넣을 때요. 브라보를 집어넣을 때 저항으로 나눠야 전류가 되니까 얘는 R분의 뭐가 되니? B제곱 L제곱 V가 돼요. 이만큼의 힘이 생겨요. 알겠어? R분의 B제곱 L제곱 V만큼 생겨. 소연아 좀 돼? 너 때문에 좀 빨리 하려고 오늘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만큼 생겨. 이해 되겠어? 네, 요만큼의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이요.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10N 생겼다고 치자. 이걸 당기는 순간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10N의 자기력이 생겨요. 그럼 내가 얘를 2의 빠르기로 잡아당기고 있어. 이 막대기하고 전선 사이에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으면 한번 2의 빠르기로 당겼다가 손을 놓으면 등속도로 가야죠. 얘는 갈까 안 갈까? 안 가죠. 왜요? 이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니까. 마찰은 없지만 자기력이 마찰력과 같으니까 그래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당겼다가 놓는다고 해서 이 새끼 등속도 못 갑니다.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고 멈춰버려요. 되겠어? 자, 그러면 얘를 등속도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속도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생기는 자기력만큼 같은 크기의 힘으로 계속 당겨줘야만 등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괜찮아? 네. 그래서 아이들이요 낯선 공식 이거 두 개 보고 와 더럽게 어려워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네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에서 전압이 생기고요. 그 전압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두 개. 그 전압을 저항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고요. 그 전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때 생기는 우리가 원하는 힘 생기죠. 그래서 힘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냐? 네. 자, 그럼 보면 이거 하나만. 선생님 다음 주에요. 주문을 해놔가지고 지금 3과고 언니 오빠들이 자소서 쓰느냐고 필요한 게 있어서 주문을 해놔서 다음 주 주말 집회로 올 수 있어서 너네들도 보여줄 건데요. 여기에 구리통이 있어요. 여기에 자석이 있다. 자석을 떨어뜨리면
뭐냐면 공기 저항이 없다면 얘는 무슨 운동하니? 자유력하.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2초 걸린다. 칠게요. 그냥 떨어뜨리면 자유력하니까 2초 걸려요. 근데 이 자석을요, 본체통 속을 통과하게끔 해서 떨어뜨릴 거예요. 얼마 걸릴까요? 2초보다 훨씬 높아요. 얘가 들어가는 순간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은 뭐가 생기니? 자기력이라는 마찰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훨씬 머니까 느려지죠. VT 중력 가속도일 때는 가속도가 10이니까 이렇게 돼서요. 2초 만에. 그래서 이 거리를 낙하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력이 생기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에 힘이 생겨서 가속도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를 달리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5초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 자기력의 세기가 얼마여야 가능하네? 라고 하는 걸 역추선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겠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에서 질량을 구하면 힘들죠. 알차요. 그러면 얘 중력에서 자기력을 빼면 알제임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런 것도 자소서 주제로 괜찮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거로 뭐 계속 뛸 수 있나요? 엄청 제대로 쓰레기 아니에요? 뭘 뛰어? 저희 막 저렴한 하잖아요. 최소에서 그럼 이게 저한테 느리게 내려오면 저는 무슨 느리게 내려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장의 변화가 줄죠. 자기장의 변화가 줄면 전류가 적게 생기죠. 그럼 힘이 줄어들죠. 그래서 2년들이 아직 노인들 수업하고 있는데 이 가방을 열었을 뿐. 그 가방을 여는 의도는 모든 처벌은 의도부터 시작해. 자, 그래서 이게 자기력이라는 거고요. 이 자기력을 이용한 게 자유로드로. 절대 타지 말아야 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훅 내려올 때요. 이 새끼가. 그래서 스무스하게 착지하려면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 게 저 자기력입니다. 자유로드로 똥꼬에 자석 달려 있고요. 그 밑에 저 부직통이 있어서. 그래서 다가오면 자기력의 수가 확 생겨가지고 브레이크를 이중으로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게. 그것도 전자기에 유도인동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연이랑 빨리 밥 먹고요. 네, 506으로 오시면 거기서 보충하실